옹야 15장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장입니다. 이 얘기는 좌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좌전에 노나라 애공 11년에 노나라 군대가 제와 싸워서 패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노나라 장수 맹지반이, 아주 용맹하고 겸손한 인물인 맹지반이 결정적 순간에 뒤에서 부대를 보호하는 지극히 험한 임무를 맡아 공을 세우고도 이는 나라의 은덕이지 나의 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고사를 바탕으로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맹지반이라는 사람이, 즉 맹지반은 노나라 장수 대복기다. 성은 맹씨고 이름은 지측, 지측, 헤아릴 측입니다. 지측이고 자가 집안이어서 맹지반으로 이렇게 통하죠.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하고 또 용맹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배경 설명할 때 좌전에 나오는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바 있죠. 이 불벌이라는 것은 여기서 역사적 사실에서 맹지반이 무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벌은 바로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공. 무공이 목적어죠. 무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또 여기서 군은 싸움에서 패하여 후퇴한다 이런 얘기예요. 군. 전쟁에서 패하고 후퇴한다. 그리고 저는 이거 고입니다. 고. 큰 집 깎을 때, 전 깎을 때 하는 그런 그 전인데, 큰 집 전자인데, 이 고에서는 군대가 후퇴할 때 끝에서 뒤를 보호하는 그런 전군을 의미하여 전군, 이걸 의미하는 고예요. 즉 전이라는 것은 고대 중국 군사체제에서의 군대가 후퇴할 때 마지막에 서서 뒤를 지키는, 현대말로 후방군, 리어 가드, 후방군이죠. 최후 마지막 그 군을 지키는 그런 부대예요. 이걸 중국 고대 군사체제에서는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군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으니까 맹지반 같이 아주 용맹하고 믿음직한 장수가 자리를 맡아야 되겠죠. 후방을 지키지 않으면 패해서 돌아가는 군대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퇴하는 장면들이 잘못하면 몰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임무며, 이 사람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살생하게 되니까 아주 용맹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이라는 것은 후미, 뒤. 그러니까 전후 오면은, 전후 그러면은 그 후의 부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장인물에서 장은 미래, 막 하려 한다. 이런 얘기. 문은 성문이죠. 성문으로 막 들어서려고 할 때, 책은 채찍질하자. 이런 얘기죠. 말을 채찍질한다. 그러면서
맹지반은 비감후야. 내가 감히 일부러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후반군을 지킨 그런 공로가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일부러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바로 자기의 공적을 숨기기 위한 변명.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죠. 말이 힘이 없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뒤에 쳐져서 자기 군인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뒤늦게 오면서 그때서야 채찍질을 하며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뒤에 오는 것은 바로 말이 힘이 빠져서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공자는 말했죠.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아까 배경에서 설명을 했죠. 맹지방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또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목적어를 생략했죠. 맹지방은 자랑하지 않는데 무엇을? 무공을, 전쟁에서 싸운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그 다음 표현하기를 바로 전투에서 군이전이라는 것은 이 싸움터에서 일인데 패해서 달아나죠. 그러면서 후퇴하게 되자, 이런 얘기. 저는 바로 후퇴에서 뒤를 보호하는 임무, 즉 전군을 맡아서 맹지방은 지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을 많이 무찔렀겠죠. 그런 공이 있는데 공을 숨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자, 마지막에 이제 성문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는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문에 들어서려고 할 쯤에서야, 그전에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빨리 온 게 아니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늦게 왔죠. 그런데 성문에 들어올 때서야 말에 채찍을 가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맹지반은 결정적 순간에 뒤에서 부대를 보호하는 아주 지극히 험한 임무를 맡아서 하면서 많은 공을 세우고도 앞에 나와서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 오면서도 일부러 뒤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부러 뒤에 온 것이 아니라 말이 힘이 없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왔다라고 겸손을 끝까지 지킨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맹지반은 바로 이런 용기와 또 겸손, 용기는 가장 뒤에서 자기의 후의 부대를 모두 지키는 그런 용기,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군대를 지키는 그 전군의 장군, 후의 부대의 장군으로서의 용기와 거기에서 공을 많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갖춘, 이런 두 덕을 갖춘 그런 인물로 공자가 칭찬한 내용이죠. 옹야 16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장입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란 좌전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좌전에서 이 축타라는 사람이 나오고 송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송조는 뒤에 남자라는 의령공 부인 애인인데, 거기서 또 한 번 나오니까 이 송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두 번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옹야장 16장은 좌전에 나오는 축타라는 사람, 뭐라고 좌전에서는 축타라는 사람, 이게 낙타할 때는 타자입니다. 축타, 사람 이름인데, 좌전에는 이 축타라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나? 축타라는 사람은 인염직, 아주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유영덕이다. 훌륭한 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이유는 어떤 책에는 축타, 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영은 말을 잘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축타의 좌전에 뒤에 설명이 말을 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아주 훌륭한 덕을 가졌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앞뒤 문장을 보면은 이 영으로 표시하는 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전에서는 축타를 바로 사람됨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거두며 훌륭한 덕, 이게 있는 사람이라고 축타는 성품이 곧고 덕행이 아름다워 모든 사람의 이름이 높던 그런 인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며, 또 좌전에서 송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송조는 아주 외모가 지나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 외모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뒷장에서 나오지만 의령공의 부인인 남자의 정부 역할까지 하는데, 이렇게 외모가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좌전에서는 송조의 아름답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얘기는 국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전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거는 일부 사람들 소리고, 이 사람이 쓴 좌전이라는 책이 너무 방대하고 또 혼자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 현대 중국어 학자들은 이 사관기록의 집대성이나 전국시대 편찬자의 표절을 볼 때 도저히 한 사람으로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좌구명이 있었다는 말도 이것은 일설에 불과하다고 요즘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춘추를 지었고 그 춘추를 풀이하니라고 이 전자를 붙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좌전에서 나오는 축타는 노나라 대부입니다. 예모는 아주 못났다고 합니다. 예모는 아주 못났는데 위엄이 있고 영이 있고 또 용모가 단정하고 무게가 있으며 말이 바르고 강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바르고 강직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영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좌전 역사 기록을 참고해서 영덕, 요걸 참고해서 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좌전에서의 송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자의 애인이죠. 이 남자는 우리나라 말로 그 남자를 해서 남자가 아니라 의령궁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 남자 때문에 사실 대부도 됐고 지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인데 하여튼 요즘 말로 스캔들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난을 면했다고 하는데 이 난은 특별한 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춘추 그 말기에는 정치가 혼란하고 권력 다툼이 잦아서 이런 그 종교같이 미모나 용모만으로 총애를 받거나 질시를 받아서 이렇게 화를 당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나온 것이지 어떤 특별한 난이 있어서 난을 면하기로 했다는 건 아닙니다. 춘추 전국 시대 혼란한 시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보면은 공자는 말했잖아요. 불유 축타지령. 공자는 불유 축타와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아까 좌전에서 영덕이라고 그랬죠. 훌륭한 덕이 없으면서 불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서 축타와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덕성이 없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주로 보는 교과서인데 그 번역서인데 그 사람은 불유 축타 지령에서 축타와 같이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좌전을 본받아서 이 영을 아주 훌륭한 덕 이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조진이 송조와 같이 그 미남의 그 아름다움만 있으면은 있어가지고는 난호면 지금같이 금지세 지금 같은 세상에 그 혼란한 그 국면을 넘기가 화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몇 자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불유 축타 지령 이 령을 이렇게 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축타와 같은 덕성이 없으면서 송조와 같이 아름다움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것이 없으면서 아름답기만 하다면 어떻게 이 난국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혼란한 춘추 시대의 그 난국을 면할 수 있으리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좌전에서도 말했듯이 축타는 춘추 시대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덕이 아름답고 성품이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은 바로 아름답다 훌륭하던데 뭐냐 영덕 아름답고 훌륭한 덕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덕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덕의 아름다움 인품의 훌륭함 축타와 같은 덕의 아름다움과 인품의 훌륭함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송조와 같이 아름답더라도
어? 오늘날 같은 세상에 나를 아주 어지러운 세상을 뚫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축타와 같이 덕이 뛰어난 인물, 송교와 같이 외모가 지나치게 아름다운 인물, 공자는 바로 덕이 없고 외모만 빼어나다면, 축타와 같은 덕이 없고 외모만 빼어나다고 하면 혼란한 춘추 시대의 위험을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외모가 뛰어날수록 시기나 질투나 유혹이나 정치적 오해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축타와 같은 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어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요 명을 말 잘하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덕이 훌륭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옹야장 17장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공자가 세상의 어지러움과 도의 실천의 부족을 한탄한 내용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의 혼란한 세상, 이것을 한탄한 내용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람이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라는 문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라는 정당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그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를 한탄한 내용이 바로 옹야장 17장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와 누구 수 능출 불 유호 하 막 유사도야. 간단하죠? 누구 수죠? 누가 능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다. 불 아니다. 유 통하여. 호는 문이죠. 문.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가? 의문문이가 되겠죠.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자는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찌하 막 아니다 유 사도, 그 도를 통하지 왜 하지 않느냐? 어찌해서 그 도를 통하지 않는가? 즉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 도, 바른 길, 바른 도를 따라서 가지 않느냐? 여기서 호는 바로 정당한 출입구죠. 호, 정당한 출입구. 정당한 출입구. 정당한 출입구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 누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리하여 어찌해서 이 바른 도를 경유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즉 이것은 바로 이 도는 바로 인과 의 등 그런 그 올바른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과 의와 같은 그 정당한 길을 통하지 않느냐. 즉 공자는 당연한 출입법칙조차도 어기는데 왜 도와 같은 명백한 가른 길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탄식한 그런 기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나 문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이 도는 문보다도 더 분명한 정당한 길인데도 사람들은 정작 그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로 당시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의 세상의 그 어지러움, 도의 실천 부족을 한탄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공여장 18장은 보통 일반적인 상식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배경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 없이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질승문즉약. 질박함이 물을 이긴다면, 누른다면, 즉 야하다. 일반적으로 야하다 그러면 뭐 그냥 촌스럽다 이런 얘기죠. 이 반대로 또 문이 거칠애가 질박함을 누른다면, 그러면은 다시 사학자들처럼 아주 수다스럽다. 그래서 문과 거칠애와 질박함이 빈빈하다, 잘 어울리면 그래야 분자가 되느니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질이라는 것은 바로 바탕, 진실, 덕성. 조금 이따 운과 질, 야와 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지만, 질이라는 것은 바탕, 덕성, 이런 걸 의미하죠. 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탕이 이게 다 누르다. 그러면은 무엇을 눌러? 문을 누른다니. 문은 바로 예식과 문식과 예절, 교양, 꾸밈 이런 걸 얘기하죠. 이렇게 질이 바탕을 누른다면, 질이 더 많다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질이 문을 누르고 더 우세하다면은 바로 야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문이 질을 누른다면, 그러면은 사하다.
문이 질을 누른다면은 아주 수다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질성, 문측, 야, 이 부분은 바로 바탕이 지나치게 강하고 예절문숙이 부족하다면 야하게 된다.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문이 질보다 지나치게 지나치다면은, 즉 꾸밈이 지나치고 질 바탕이 부족하면은 바로 겉만 있고 속이 비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 사는 요 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가 바로 이익구변에 이렇게 들어간 얘기이기 때문에 입으로 뭘 말하다 이제 수다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과 질이 서로 반반씩 섞여야 빈빈하다. 문과 질이 반반씩 섞어야 조화롭고 아름답다. 여느 그런 후에야 문과 질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야 바로 군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의미, 질은 바로 바탕. 이것이 지나치면은 거칠고, 바로 야하게 된다. 또, 교가 지나치면 허식과 과장됨이 많다. 그래서 문과 질이 조화를 이룰 때 빈빈하다. 이것이 바로 빛난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조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질과 문은 어떤 것이며 야와 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이 점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과 질, 그 기본 의미는 질이라는 것은 바로 바탕을 의미하죠. 덕성, 인품의 근본을 질로 본 것이고, 문은 바로 형식을 말하는 것은 예절이나 교양, 언행의 장식을 얘기하니까 바로 질이 문을 누르면, 이기면 야하게 되죠. 거칠게요. 세련되지 못하고 야하게 되고, 또 문이 질을 이기면 허식이 거칠게 되고 공하게 되죠. 그래서 질은 바로 어떤 성향이냐, 자연적이고 소박한 그런 것을 질로 봤고, 문은 바로 규범과 교양과 세련됨을 의미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렇게 질이 문보다 압도할 때는 바로 그 성향은 예절이 부족하고 너무 직설적이죠. 그러나 문이 또 질을 앞서면 내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의 장점은 진실함, 꾸미지 않으니까. 그럼 문의 장점은 조화, 절도, 아름다웠죠. 질은 너무 촌스럽고 야하지만 문은 장식하니까 약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질이 문을 압도하면은 바로 질이 문보다 과도하면 불친절하고 무례하지요. 세련되지 못하니까 무례하게 보일 수가 있고 불친절하게 되는 것이죠. 문이 과다하면 바로 진실이 바탕이 없는 것이니까 위선이고 허영이죠. 이것은 사니까 위선이고 허영이죠. 그래서 공자는 질과 문이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군자가 되는 것이지, 질만 우세하다고 해서 또는 문이 우세하다고 해서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이 문보다 많으면 균형이 깨져서 이때는 문이 부족하니까 그 문제가 되고, 문이 질을 압도하면은 균형이 깨지는데 이 바탕이 깨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문과 질이 빈빈하는 것이죠. 빈빈. 아주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